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인사하고 박수 하겠습니다. 급하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학교 덕소고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부 진행을 맡은 2021학년도 덕소고등학교 학교 설명회 1부 진행을 맡은 수학교사 문경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어요.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가 얘기할 거를 쭉 로드맵을 쭉 해주셔가지고 아마 오늘 저희 설명을 들으시기에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얘기 하겠구나. 그래서 대충 이런 걸 예상하시겠구나. 이게 뭐 공부 예술에 관한 거죠.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덕소고등학교가 이런 학교이며 학생들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적이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아마 드릴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앞부분에 대한 얘기 할 텐데요. 먼저 그래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사실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주말인데 아침부터 추운데 이렇게 오신 거가 참 저는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잘해야겠구나. 오늘 정말 잘해야겠구나. 만족을 엄청 시켜드려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오셨을까요? 내려갈까요? 네, 좀 비교 하겠습니다. 갭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오셨을까요? 뭔가 얻어갈 게 있으니 필요하니까 오셨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표정들이 이러세요. 덕소고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를 보내는 게 맞나? 어떤 학교인가? 덕소고는 도대체 뭐가 장점일까?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보통 덕소고 남은 친구들 보면은 되게 학교에 대한 어떤 애정이 많고 되게 좋은데 만족감이 좋은데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제가 느끼기도 그렇거든요. 제가 덕소고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학교 출신 학생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저도 참 고마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일부에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간단히 저희 덕소고등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왜 덕소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번에 신청하시면서 듣고 싶은 얘기를 제가 적어달라고 했더니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한 해소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1부의 진행을 제가 하게 될 거고요. 그 얘기가 끝나면 2부에서 다른 선생님 나오셔서 이러니까 덕소가 이러니까 이런 식의 실적을 냈구나. 우리 자제들을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내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꼭 실적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애가 여기 오면은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제가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덕소가 원래 개방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구경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말 안 듣고 늦게 오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뭐니 해도 저희 덕소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운동장이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제일 좋은 운동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건물도 이쁘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 운동장에 대해서 꼭 남학생이 아니어도 여학생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고요. 보시다시피 행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운동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너무 좋아하는 모습은 점심시간 쉬는 시간 때 애들이 나와서 산책하고 방과 후에도 산책하고 가볍게 운동도 하고 뭐 그냥 앉아서 쉬기도 하고 저도 지나가다 껴서 같이 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돼서 전 너무 좋습니다. 요즘 애들이 휴식을 못 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설에 관한 운동장 이 정도 보기로 하고요. 운동장이 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엄청 투자하고 준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책자에 혹시 받은 책자에 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도서관 사진이 있거든요. 저희 도서관이에요.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학생들이, 우리 애들이 책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책을 읽을 수 있게 너무 분위기 좋게 그냥 앉고 싶게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1학년들은 무조건 일주일에 1시간씩 독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독서 시간은 반드시 도서관에 가서 직접 책을 고르고 책을 읽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책을 보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땐 그거랑 관계없이 도서관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용자가 늘었대요. 이전에 도서관이랑 다르게 엄청 늘었대요. 오고 싶은 거죠. SNS에 사진 찍어서 올려요. 애들이 막 셀카 찍고 이렇게 올립니다.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일단은 접근이 좋으니까 책을 좀 많이 읽겠죠. 그러면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시설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요. 또 하나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도서관 맞은편에 보면 공부방 자습실이 있는데요. 근데 사진을 보시면 자습실이라고 했을 때 느낌이 약간 다르죠.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부터 이용했던 전통적인 칸막이 별로 앉고 싶지 않은 저도 엄마가 가라 그러면 땡땡이 치고 안 가고 정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물론 그런 자습실이었지만 바꿨어요. 엉덩이 붙이고 앉는 게 힘들잖아요. 요즘 학생들. 근데 일단 앉아보고 싶은 실제로 가서 매달 앉아요. 오, 앉아보자. 앉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스터디 카페 아시죠? 요즘 애들 거기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해서 스터디 카페로 완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도서관도 이쁘고 공부하는 것도 이쁘고 그래서 원할 때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보내주시면 학생들이 오면은 운동장도 들릴 수 있고 책도 기분 좋게 보고 공부도 즐겁게 하고 친구들과 같이 예전처럼 이렇게 칸막이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참 저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참 좋아할 만한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들을 아까 답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정말 재밌었던 게 학생들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급식 맛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저도 우리 학교에서 계속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밥투정 요즘 하는 애들 많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급식 사진입니다. 쭉 보시면 특별히 맛있는 걸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나오는 것들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쭉 올라오는 것 중에 이 피자 보이시죠? 피자? 이건 피자 굽기 기계입니다. 피자를 사와서 뭐 이상한 피자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구워줘요. 피자를. 집에서 피자 구워주시나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걸 아니죠. 시켜 먹어 자식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피자를 구워줍니다. 치즈가 그냥 막 이렇게 늘어나요. 저는 한 판씩 먹어요. 원래 한 판씩 먹어요. 네, 그렇고요. 이게 다가 또 아니죠. 중간중간 간식도 먹어야 되니까 매점도 물어보더라고요. 덕수고 매점 좋다고 들었는데 어떠나요? 물어보더라고요. 매점 참 좋습니다. 웬만한 편의점보다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팔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유해한 음식, 술, 담배 빼고 다 파니까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역시 만두. 배고플 때 만두 먹으면 애들 거 뺏어 먹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점이 연다고 해서 뺏어 먹을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꼭 보내주시면 용돈 많이 주시고요. 네, 장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거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교복이 있잖아요.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교복이 이게 예전 제 하복이에요. 이게 비웃는 건지 재밌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하복인데 사실은 이게 최초에 나왔을 때는 전국에서 이쁜 교복 10위 안에 들었다는 이게 매스컴 탔던 화면이거든요.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린 건데 근데 어쨌든 학생들은 부담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뭐 이건 체육복은 저도 말 좀 아끼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말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약간 부담스러워서 물어보더라고요. 교복이 여전한가요? 잘 있나요? 그래서 아니란다라는 말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신입생부터 교복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학생 모델을 제가 섭외해서 입혀봤는데요. 그리고 남학생 모델도 이렇게 입혀봤어요. 피팅 모델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뻐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모습들이 이제 하복 교복이고요. 치마와 바지가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동복 체육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트지도 않고 너무 죽지도 않고 해서 무난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교복으로 바꿔놨습니다.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보여주세요. 아마 좋아요. 자, 포토타임 찍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찍으세요.
아, 정말 찍으시네요. 저도 그냥 농담을 한 건데 정말 찍으시네요. 네. 이게 핫했나 봐요, 정말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워요. 좀 약간 개성 있고 튀는 걸 약간 좀 괜찮지 않냐 했는데 애들은 쌍신지를 키고 네가 입어봤냐 이런 표정을 보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뭐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린 저희 학교의 어떤 시설, 뭐 어떤 좋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시설 좋고 다 좋죠. 뭐 급식도 맛있고 교복이 바뀌어서 다 좋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학교를 보내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왜 덕소고가 그렇게 좋은 학교고 지역에서 평가도 좋고 학생들이 만족이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떻게 입시까지 학생의 성장까지 연결되는지를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선생님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전문가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까 고등학교 학부모가 돼야 될 때 알아둬야 될 가장 필수.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들으시고 나면은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어요. 자기야, 그거 아니야. 내가 들었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입시에서는 거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를 제가 좀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좀 표현이 약간 죄송스럽지만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필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대답만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입시에서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돼요. 화면에 보이시죠? 네.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에서도 이 단어를 쓰긴 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입시와 무게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줄여서 학생부나 생기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부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요. 저 단어는 저한테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깊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기부라 부를게요, 가볍게. 생기부가 있는데 생기부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자, 따라해 봅시다. 교과. 아우 이쁘네요. 자, 두 번째는 비교과. 네. 저는 이렇게 상대방과 같은 말을 할 때 마음이 너무 좋아요. 뭔가 갭이 줄어드는 느낌. 악착같이 밀어내지 마세요. 자꾸 좁히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교과는 성적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수행평가도 열심히 보고 시험도 잘 보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한 만큼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죠. 잠깐, 한 만큼 나온다 그러면 상처받는 친구들 많겠죠? 우리 한 만큼 안 나왔잖아요. 네, 이거 편집 가능한가요? 자, 레드썬? 자, 없애고요. 네, 그냥 개인적인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면은 그런 거예요. 사실 공부라는 건 아까 교장 선생님 스포를 다 하셔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학교를 다니니까 뭔가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수업을 듣고 선생님 열심히 수업을 하시고 열심히 따라서 필기도 하고 시험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비교과. 비교과는 뭘까요? 말 그대로 교과가 아니다. 즉 성적화하지 않는 거예요. 교과는 성적이고요. 점수하지 않는 겁니다. 점수하지 않는다는 거는 네가 활동하는 걸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자동공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게 비교과 영역의 내 영역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다 표정이 갑자기 이러는데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네.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동공진이라 불러요. 자, 첫 글자만 딴 겁니다. 첫 번째 자는 자율. 그쵸. 역시 많이 하시네요. 자율. 동은 동아리. 그쵸. 동은 동사. 마지막 지는 진로. 자율, 동아리, 동사, 진로 네 가지를 비교과라 부르는데 여기서 입시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교과만 봤던 시절을 우리가 겪었어요. 옛날에는 학력고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 바뀌었고요. 그때가 사실은 교과만 보고 대학을 가던 시절입니다. 어땠나요? 되돌아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죠. 무한 경쟁해야 되고요. 그냥 옛날에 산당사락 이런 말도 있었고
공부만 뒷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을 뽑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현대의 입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공부는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알아. 다 열심히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너가 공부 외에 또 다른 걸 뭘 했는지를 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학교 다니면서 의미 있게 관심 있게 다른 것들을 했는가. 너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또는 친구들과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고 나란 사람을 만들어갔는지를 공부 이외에 너를 보여달라라는 게 비교과예요. 비교과예요. 지금은 그거를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 입시의 수시 중에서 그거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까먹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불러요. 그게 지금 입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만약에 이렇게 말해볼까요? 어떤 학교가 저희 학교는 정시에 엄청 치중해서 정시 실적이 좋아요. 보내주세요. 정시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학교일까요? 그런 학교는 그냥 공부만 시키겠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약간은 강압적으로 약간은 경직되게 다 필요 없고 인성 다 필요 없고 약간 이건 너무 센 말이죠. 어쨌든 간에 공부 위주로만 시키겠습니다. 우리 때랑 똑같이 그런 거예요. 학생을 성장시키고 뭔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애들 즐겁게 최대한 행복하게 덜 상처받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냥 공부만 우리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입시가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지금은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그렇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그렇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 목표고는 덕소. 덕소고는 어떤 학교다? 좋은 학교다. 이런 학교다. 사실이에요. 제가 괜히 이렇게 거짓말 그게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비교과 영역을 잘하려면은 교과는 학생의 역할이 크지만 비교과는 학교가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이 뭔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가서 활동 혼자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학교가 활동을 마련해줘야 돼요. 다양하고 의미 있고 여러 가지 진로에 여러 가지 흥미에 여러 가지 관심에 맞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학생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니시는 거예요. 이 학교가 그게 잘 돼 있나? 이 학교가 학생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는 학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책자에 이게 다 안 보이실 거예요. 책자에 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페이지를. 와, 피라고 다 피는 이런 정말 좋은 교실은 정말 정말 오랜만입니다. 다 피시네요. 이야, 이거 섭섭하네. 한 시간 해도 되나, 교장 선생님? 저 1시간 정도 너무 좋은데요, 기분. 네, 보시면은 저희 학교에서 올해 2021년 올해 동안 했던 활동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죠? 뭐야, 양으로 승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설명을 다 드리면은 안 되겠죠. 다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이란 학생들이 다양한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학 계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런 걸 활동하면 돼요. 저희 학교에서 마련한 보시면 딱 제목이 딱 그렇죠. 자동차, 융합과학, 골드버그. 만약에 사회과학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 중에서 관련된 활동들을 골라서 열심히 해보면 됩니다. 활동하는 데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신청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제한도 없어요. 그냥 저런 거. 신데렐라, 시사카툰 아니면 자연과학에 관심 있다. 물리화학에 관심 있다 하면 이런 활동을 하면 됩니다. 밤에 별도 보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진로를 아직 못 정했어요. 이런 거 아직 모르겠어요. 진로를 정하고 싶어요. 그럼 진로 정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진로 박람회, 아카이브대 이런 거.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저희 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슈퍼스터디, 21일간의 개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책을 좀 읽고 싶어요.
혼자 못 읽겠어요. 도서관은 좋은데 잘 못 가겠어요. 그러면 독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는 제가 좀 말하는 걸 좀 잘하고 싶은데 조리 있게 말하고 나중에 면접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하면 됩니다. 또 문술 하면 되고요. 교육에 관심 있으면 하면 돼요. 아니면 예술가치에 관심 있으면 하면 돼요. 사고력을 좀 키우고 싶다? 하면 돼요.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시면 거의 70개 가까운 활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도 못 보여드렸어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놀랄 정도로 다양한 것들.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거거든요. 제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표정을 쭉 봤어요. 대충 보니까 한 70% 정도의 부모님들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오셨어요. 딱 보니까 전 이제 볼 줄 압니다. 30% 부모님들은 애매하셨어요. 아, 독서고 쪽은 알겠는데 이거 믿을만 할까? 근데 지금 보니까 벌써 교장 선생님이 10%를 일단 먹고 들어오셨고요. 한 번 더 괜찮게 지금 보신 것 같아요. 거의 90% 가까이 갭이 좀 줄었습니다. 남은 10%가 그 90%를 정말 불허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관심 있는 게 어떤 분야라고 해서 그 한 분야만 하는 게 의미 있을까요? 꼭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공대 갈 거예요. 그러면 꼭 기름칠 뭐 자동차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공대 가려고 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요. 다른 것도 알고 싶고요. 다양한 것들을 내가 의미 있게 잘 짜서 의미를 부여해서 활동하면 됩니다. 의미 있게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몇 년 됐어요.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의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좀 얘가 센가요? 의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활동을 매주 축구를 했어요. 의대 갈 친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구 활동이 없어져서 못하는데 그때는 축구가 있었어요. 스포츠 클럽에 축구가 있어서 매주 축구를 매주 방과 후에 1시간, 2시간씩 했던 걸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의대에 진학을 하려고 이제 면접 보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생기부를 보니까 입학사정관 교수들이 볼 때 의대 간다는 놈 왜 축구만 하고 앉았어? 당연히 말할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물어보죠. 야, 학생,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이 이렇게 축구를 열심히 했나? 일반적으로 의대에 간다고 하면 축구보다 보통 뭘 할까요? 공부를 하거나 생명과학적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걸 하겠죠. 그 당연히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답이 대박이었던 거예요. 교수님, 제가요 수술을 정말 잘하는 외과 의사 되고 싶은데 외과 의사가 수술을 30분씩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소 3시간, 4시간, 심지어 밤새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의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실력이기도 하지만 강인한 체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체력을 정말 길러서 진짜 생명을 많이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마시든가요. 물론 마지막 말 제가 붙인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되죠. 그렇게 했으면 안 되죠. 네, 그렇게 진지하게 이 친구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입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그리고 그런 생각도 찰 수 있게 만들어준 학교의 분위기가 됐던 거예요. 저희 덕수고등학교가. 그래서 그 학생이 의대 갔을까 못 갔을까요? 갔어요. 여기 아까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갔어요. 감동 준 겁니다. 교수들한테. 아, 이 친구 진짜구나. 얘 정말 의사 하고 싶은 친구구나. 실력도 좋지만 마음가짐이 됐구나. 준비 확실히 돼 있구나. 그런 것들이 학생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남과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참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회도 있어요. 활동 이외에 대회. 이건 상 주는 거죠. 대회도 영역별로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아리는 물론 선생님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주로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동아리를 의뢰해서 선생님께 부탁해서 같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있는 동아리 중에 원하는 게 없으면 그냥 만들어 오면 돼요. 그럼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개방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 정도가 되면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즐거워요.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입시에서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부가 좀 어려우면 학생들이 반드시 좌절해야 되나요? 아까 지금 입시가 어떻다 그랬죠? 지금 입시는 공부도 보지만 뭐도 보겠다? 당신 학생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의미 있게 학습 생활을 했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진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의미 있게 뭘 골라서 했던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 안 됐다면은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이 전형,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거기에 플러스 농어촌 전형이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거니까. 결과만 보지 않겠다. 네가 해온 과정을 보겠다. 라는 게 이 전형이라는 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성적이 약간 어려워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게 이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농어촌 전형. 정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거를 이해하시면 입시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부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필수적인 지식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제 공부 끝났습니다. 장시간 공부하셨어요. 장시간. 박수 한번 치죠, 박수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필기까지 하시고, 저도 고등학교 때 필기 결심 안 했는데, 필기까지 하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교가, 물론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학생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제가 열정을 담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음 설명드릴 게 저희 학교만의 어떤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어플이 개발이 됐어요. 학교에서만 쓰는 학생들을 위한 어플이고요. 이거는 여러분 책자에 아마 16페이지인가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화면이 좀 작아서 슈퍼스쿨이라는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 어플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학생들이 활동했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단어가 왔네요. 요새 이 컴퓨터가 갑자기 AI 기능이 탑재됐는지 지 혼자 일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왜 그러니 자꾸.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히 보시면은 조퇴증, 외출증도 앱에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스케줄도 볼 수 있고 뭐 급식 이런 것도 스케줄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도 있고요. 네. 가동통신문을 앱으로도 이렇게 전송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의 어떤 서류에 전자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증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개인 학생증을 옛날처럼 플라스틱 종이가 아니라 전자학생증을 앱 속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꾸며요. 이쁘게 이렇게 꾸며요. 이렇게 제시하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플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우리가 멋있게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앱 만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건 학교의 존재의 이유는 다 누구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도 학생이 좀 더 편하게 스트레스 덜 받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게 만든 게 목적으로 해서 만든 어플이고요. 당연히 학생이 편해지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혹시 여기 제가 약간 차별은 아니지만 남자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가정분들 계시다. 네. 학교에서 보통 학생들은 종이와의 싸움이에요. 학생들은 매번 뭐 갖다 주라잖아요. 항상 담임 선생님이 집에 갖다 드려 가능하시면 주면은 그게 다 어디 있죠? 다 잘 오나요? 대부분 배송 사고 나지 않나요? 제가 보면은 다 가방 속에 꾸겨져가지고 거의 펄프가 다시 돌아가서 종이의 원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꺼내보면 식별도 안 돼. 이게 종이야, 떡이야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앱 속에 다 있으니까 앱 속에 뭐 가정통신문, 외출증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앱만 딱 보여주면은 여기 다 있으니까요. 자, 또 하나 이게 편해지면 어른도 편해집니다. 누가 어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린 가정통신문 중에서 보통 집으로 가면 끝나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회신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일어나지. 저 담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좀 갖고 와 주시겠습니까? 막 애들한테 해도 안 와요. 근데 이게 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야! 학교에서 받았어? 안 물어봐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회신이나 행정 부분이 편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 부분이 진짜인데요. 생기부가 편해져요. 제가 아까 한참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잖아요. 활동. 근데 활동은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이 돼야 됩니다. 생기부에 잘 기록이 돼야 돼요. 아까 교장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활동을 하고 그거를 생기부에 잘 정리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선생님들이 그걸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플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걸 다 우리 생기부 나이 시스템에 연동이 됩니다. 한 개도 누락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간편하게.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한 학기, 두 학기 혹은 중간중간 뭘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뭘 했나를 점검하려면 옛날 같으면 생기부를 다 펼쳐봐야 돼요. 근데 생기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규정상. 학생들한테 공개가 안 됩니다. 해가 지나야 돼요. 근데 이게 있으면 자기의 현재 위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했는데 잘해왔네. 여기는 부족하네. 해야겠네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매번 계속 다음 학기를 대비할 수 있는, 다음 년을 대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돼서 입시를 치를 때, 쭉 어플만 딱 열면은 3년간 자기가 다 있는 거예요. 굳이 생기부 몇십 페이지를 넓히고 막 주시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주 편하게, 정말 편하게. 결국 학생이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하고 입시를 좀 더 용이하게 좀 체계적으로 치를 수 있게 만든 게 이 어플의 제작 목표고요. 그리고 네네, 입시 자료 그렇죠. 목표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계속 불편함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학생들의 요청이라든가 선생님들 어떤 피드백이 있으면 기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학생을 위해서 하는 학교라고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괜찮죠? 이런 거?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마 처음에 학생들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요. 요즘 애들은 폰 잘 쓰잖아요. 금방금방 배워가지고 그렇게 그러고 그럽니다. 어머님들도 아마 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네, 여기까지 드리면은 대충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끝났고요. 추가로 제가 질문들을 쭉 보다 보니까 기숙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저희 기숙사에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전원이 다 못 들어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정원이 그래서 한 학년 정도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 학년 합해서 90명이 살게 되고요. 그리고 방은 4인실과 2인실이 있는데 보통 2인실이 많아서 쾌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발 시기는 당연히 이제 신입생은 2월 말부터 선발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중간중간 누가 빠지면 바로바로 채우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담당 선생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믿고 맡기시면 되겠고요. 네, 돈 문제 중요하죠. 월세가 한 달에 18만 원. 여기에 이제 월세 전세 없어요. 저희 전세 없고 월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식비가 포함되면은 한 30만 원 후반대까지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원래 월세가 36만 원인데요. 절반은 나라에서 대줘요.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셨는데 코로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책자 25페이지쯤에 프로그램이랑 이런 일과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책자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지금 제가 답드리지 못한 추가 궁금하실 만한 것들 책자에 담아놨으니까 26페이지 그 공간에 보시면은 또 추가의 정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충 기술사이트 넘어갈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답해드릴 부분이 이건데요. 제가 놀란 부분이 그 복약점제를 되게 많이 질문하셨어요. 거의 부모님들의 70% 정도가 복약점제를 물어보셨는데 그 복약점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약점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책자에 없고요. 따로 리플렛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 것 중에 복약점제라는 리플렛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돌아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기 진로에 맞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수강 신청을. 그래서 3년 동안 학점이 채워지면, 총 학점이 채워지면 그때 졸업시키겠다.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생이에요. 학기 초에 신청하잖아요. 학점 맞게. 신청해서 그냥 이수 다 하면 F 받지 않으면 했으니까 F 받으면 재수강하게 되죠. 그래서 기준 이상만 되면은 다 통과가 되고 졸업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우리랑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물론 지금 경기도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평가 방식이 아직 구식이기 때문에 옛날 방식 1등급부터 9등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정착이 돼서 평가까지 완전히 바뀌는 시기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랑 3살 차이인 거잖아요. 만약에 자제분들을 사수시킬 거면은 제가 이제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꿈이 원대에서 근데 뭐 사수까지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의미 없다. 아예 놓으셔라.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변하는 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다 짜놨습니다. 여러분 자제분들이 입학하게 되면은 이런 과정으로 이거 2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자 2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커리큘럼이니까요. 이 모든 웬만한 그 선택에 대한 기회를 다 보장할 수 있게 다 담당 부서에서 짜놨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딱 드리고 내려갈게요.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행복학교 덕수고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한 번 더 드릴게요. 일주일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보통 일주일에 어느 요일이 가장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혹시 아세요? 보통 주말 아니면 금요일 이런 거 같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요일이 제일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사실 힘든 날짜인데 왜 목요일이 가장 행복할까요? 금요일은 너무 가까워요. 근데 목요일은 이미 내가 주초를 시작할 때 주말을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월요일은 아직 머니까 보이지 않을까? 근데 목요일쯤 되면은 거의 다 왔어요. 아직 좀 더 해야 되지만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그 기대와 어떤 설렘이 가장 크답니다. 가장 크대요. 그래서 목요일이 일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날이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왜 덕수고 학생들이 행복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환경들 있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지만 프로그램들. 아이들은 매 순간 물론 힘들죠.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희망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학교가 나에게 항상 기회를 준다. 선생님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니까. 이런 학교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놓는 애들 못 봤습니다. 진짜로. 웬만하면 힘들어도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만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목요일에 항상 머물러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요.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당연히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마지막 10%가 이제 거의 다 차가고 있는데요.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마지막 결과도 좋게 만들어 드릴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긴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지금까지 문경섭이었고요. 이제 다음 2부에서는 이래서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그래도? 네. 지금까지 문경섭 선생님이셨고요. 저분이 급식으로 피자 한 판 다 드시면서 식빈 저하고 같이 내요. 좀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교장 선생님부터 문경 선생님까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그런 거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열심히 하시죠?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간을 오버했는데 이따 끝나고 가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 학교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2부에서 정남 선생님께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독서고등학교에서 1학년 영어를 올해 담당했고요. 그리고 진로진학부에서 창체 진로계를 맡고 있는 교사 정남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원래 예정된 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이 이미 없어졌고요. 제가 교장 선생님과 그 1부를 진행했던 문경 선생님이 어저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는 제가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좀 제가 말할 시간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뭐 매해 이렇습니다. 매해. 근데 워낙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진짜 많으셔요. 정말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골라서 얘기하신 건데도 이렇게 된 거라서 제가 불평불만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래서 이미 이제 1부에서 교장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문경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우리 학교가 그렇게 좋은데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수시제도에도 수시 전형에서도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입시가 결과가 났는지를 수치상으로 자료를 토대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 덕소교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주로 어떤 스펙트럼의 성적대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어떠한 입시 사례를 만들어냈는지 주목할 만한 입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목할 만한 입시 사례가 왜 만들어졌을까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내신 180이야. 여기서 내신 180이라는 건 이제 중학교 내신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 중학교 내신이 200점 만점인데 그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덕소고등학교에 180 이하의 내신을 가지고 왔던 학생들이 어떤 입시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정시 결과는 어떤지 그 어렵다고 했다는 그 정시 결과는 그럼 독서는 없는 건가? 수시만 엄청 잘한다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덕소가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아까 교장 선생님이 강조해 주셨던 그 농어촌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입 결과가 작년에 어땠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입생들은 분포도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글씨가 거의 안 보이시죠? 별로 중요한 자료는 아니라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 159 이하의 학생들이 한 9%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이건 작년도에 들어왔던 신입생들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든 거고요. 160점에서 169점대가 한 21%, 170에서 179점대 학생들이 27%, 180에서 189점 학생이 28%, 190점 이상대가 한 15% 정도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60점대에서 189점 사이의 학생들이 거의 한 70몇 프로를 차지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포도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떤 입시 결과를 냈느냐? 이건 이제 작년에 입시 결과를 토대로 낸 거. 이 자료는 지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입시 결과를 크게 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대학 이름만 이렇게 잠깐 그냥 확인하고 가보면 의대도 같고 서울대도 같고 공사도 같고 고대도 같고 연대도 같고 서공대도 같고 웬만한 주요 대학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런 입시 결과들 속에서 이런 대학들을 갔는데 어떤 점수대에 아이들이 갔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입시 사례라고 했는데 왜 주목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잘 들어간 거죠. 근데 잘 들어갔는데 어떻게 잘 들어갔죠? 제가 여기 왼편에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신. 네? 내신.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 친구들이 가졌던 평균 내신 등급인 겁니다. 정말 관심. 이렇게 사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거 저희 지금 이 설명 영상을 다 동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유튜브 격소고에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영상 자료를 보시면 다 확인 가능하니까요. 네. 자, 이게 바로 평균 등급 내신인 겁니다. 근데 학교들을 보시면 이 친구 2.01인데 고대 서울 본교입니다. 컴퓨터공학과 최종 합격했고요. 그리고 2.38인데 서강대 경영 수시 전형으로 최종 합격했고 3.6인데 서울시립대 갔습니다. 3.5인데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갔어요. 이 성적으로 이런 대학들에 간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 성적에 이렇게 갔다? 입시를 조금이라도 지도해 보셨거나 저처럼 고등학교 3학년 다니면 몇 년 동안 해보신 분들은 와 대박이구나 라는 말씀이 바로 나와요. 야 잘 갔네. 그 성적으로 갔어? 정말 잘 갔다. 성적만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대학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례들이 입증하는 게 바로 뭘까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렇죠. 비교과 영역에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했던 학생들의 최종 결과물들이 이런 결과물들이 우리 덕서고의 최대 강점입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너무 많아요. 저 대학 동기들 거의 대부분 지금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한 15년, 16년쯤 돼가고 있는데 가끔 이런 동창들이랑 만나서 이런 다들 교사니까 이런 입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입시 결과들을 얘기해보면 정말 제가 거기서 또 확인을 자주 합니다. 아, 대단하구나. 이런 전국대에 이런 학교들을 보내는 게 정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자, 그래서 이런 등급,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럼 등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적이 최소한 필요하고, 근데 그 최소한으로 필요한 성적이 매우 낮아지는 거죠. 성적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성적을 메꿔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학교에서 해주는 일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등급을 계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는 몇 등급까지 성적이 나오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9등. 네, 9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 비율은 이래요. 제가 이걸 설명을 또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등급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4%에서 7%, 12%, 100명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1등급은 몇 명이 나오는구나. 몇 명이 나오는 거죠, 1등급은?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명이 나오는 거예요. 등급 비율하고 100명 기준 했을 때 숫자를 보시면 되겠어요. 2등급은 그럼 7%입니다. 몇 명이 나오죠? 7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합계가 여기가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1명이 되는 겁니다. 이 11명 안에 1등급이 4명 있고 2등급이 7명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등급제인 겁니다. 과목을 100점 맞았냐, 50점 맞았냐, 70점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00명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1등급이 몇 명 나오죠? 4명 나옵니다. 그럼 300명이 됐을 때는 몇 명이 되겠어요? 12명. 12명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많을수록.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비율상으로는 똑같은 거지만, 똑같이 4%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1등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요. 그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긴 A고교고요. 여긴 B고교예요. 자, 영어 시험을 봤는데, 우리 영미와 효정이와 수관이의 그 영어 과목 순위가 영미 5등 했고요. 효정이 12등 했고, 수관이 24등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장님 성함이 박수관 선생님이십니다. 자, 수관이 24위 했고요. 그리고 은경이는 5위, 선아는 12위, 우리 1부 진행했던 경섭쌤은 24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순위는 똑같아요.
과목 순위가 똑같습니다. 야, 너 시험 봤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너 이번 시험 몇 등 했니? 그러면 저 5등 했는데요? 와, 엄청 잘했구나. 막 칭찬받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등급을 한번 볼까요? 등급은 이렇습니다. 5등, 12등, 24등 있는데 등급이 2등급, 3등급, 4등급 나왔어요. 수건 학생 4등급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비고교는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느낌이 딱 오시죠? 이런 겁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 정도로. 자, 답은 이거죠. A고교는 그 과목을 영어 과목을 반 친구들이 100명인 거예요. 근데 B고교는 영어 시험을 300명이 치른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내시는 은평이는 과목에서는 5위를 했지만 등급이 1등급이 나온 겁니다. 과목 순위 12위 했더니 효정이는 A고교에서 3등급 받는데 소나는 아까 300명 기준 몇 명이었죠? 1등급을 받는 겁니다. 경섭이 슬퍼할 일 없어요. 2등급 나왔습니다. 스카이 갈 수 있어요. 잘하면. 우리 덕소고에서는. 네, 요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등급제라는 거는 요렇다라는 거 아시면 아마 여러 가지 판단하실 때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볼 영역이 내신 180 이하의 입시 결과인데 왜 제가 내신 180 이하를 굳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옆집 누구누구 애가 중학교에서 1, 2등이에요. 걔 항상 공부 잘해. 항상 탑이야. 걔 어디 갔더라? 어디 고등학교 갔더라? 몇 년 뒤에 걔 어디 갔어. 걔 공부 엄청 잘하더니 결국은 그대로 갔구나. 플로우가 되게 자연스럽죠? 되게 자연스러운 플로우대로 흘러간 거죠. 근데 180 이하라고 했을 때는 좀 그렇지 않죠. 약간 좀 성적으로는 좀 아직은 많이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너무 글씨가 작으시죠? 여기 180에서 160까지 제가 소팅을 해본 거고요. 요렇습니다. 아마 요런 거 보시면 좀 솔깃하시지 않나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중학교 때 내신 성적 들어왔던 게 179인데 최종 합격 고려대 갔습니다. 179로 들게 너무 좋으신가 봐요. 너무 좋으신가 봐요. 얼굴들이 갑자기 밝아지시면서 막 카메라에 손이 자동으로 그렇죠. 저도 너무 흐뭇해요. 진짜 이런 결과들 보면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내신 성적, 중학교 내신 성적은 이랬지만 우리 덕소고에 와서 열심히 생활해서 물론 이 친구들 성적 변화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이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정말 정시만을 잘하고 공부에 치여 사는 학교로 갔다. 정말 내신 성적 받기 어려운 학교로 갔다. 무한 경쟁의 학교로 갔다라면 이런 결과 내기 쉽지 않았었을 수 있어요. 물론 확답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학생들이 덕소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지금 이거 원래는 이게 6단락 정도 더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다 제가 잘라내고 보이시지가 않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우리 덕소고에 이런 조금 아직은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자기 실력이 아직은 조금 발전을 덜 했더라 할지라도 덕소고등학교에 오면 여러 가지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또 선생님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신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을 때 이런 종합적인 결과물들을 좋게 낼 수 있는 학교라는 거죠. 자, 교장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주셨고 문경 선생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정신 정말 어려운 제도다. 정신 어려운 거다. 공부만으로 간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덕소고는 정시에 못 보내냐? 아니요. 정시에서도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많이 냅니다. 그럼 우리 덕소고가 그러면 뭐야 얘네들은 얘기에 논조가 왔다 갔다 해. 그게 아니에요. 장점이 있습니다. 정시에서 강할 수 있는 아주 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정시가 우선 구체적으로 왜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학 입학 전형별 모집 인원은 이렇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21년, 22년, 23년, 24년은 아직 안 나온 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입시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건 내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고요. 아마 지금 23년도 현재 고1 학생들이 입시하게 되는 요때의 비율과 아마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한 76대 24 정도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를 엄청 많이 뽑는 거죠. 76%를 수시로 뽑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수시로 보내는 게 훨씬 수월한 거고 당연하죠. 절대적인 양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의 비율은 75대 한 25 정도였다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보시면 솔직히 그렇죠. 전국 대학의 비율은 뭐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부 형님들이 자제분들이 저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아니 근데 뭐 포항공대라든지 뭐 물론 지방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죠. 물론 지방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아마 대부분 보내고 싶고 선호하시는 대학들은 수도권에 아마 거의 다 몰려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은 이렇습니다. 64.7, 35.3%. 약 한 10% 정도 차이가 나죠. 아까 전국하고 모집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데 그러면 정시도 약간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메리트가 더 있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확률이 더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 주요 대학 재학생의 졸업생의 정시 입학 비율을 보시면 정시에 들어가는 또 그의 당해년도의 입학 비율을 보면 재학생 비율보다 현저하게 재수생의 비율이 훨씬 높죠. 당연하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시 시험만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그러졌을 경우에는 재수 3수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나게 공부하죠.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강남에 재수공원 가가지고 막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막 풀로 돌리거든요. 정말 치열합니다.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정말 어려운 게 정시네. 저걸 보니까 더 확신이 되네. 자, 저희 덕소고가 정시 입시 결과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서강대, 연대, 이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저는 이 대학들 거의 이름을 외워요. 왜 외우냐면 이것 때문에 외우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대학별 정시 농어촌 선발 인원이라고 되어 있죠. 농어촌 제도가 수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시에도 있습니다. 정시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요. 그리고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부터. 농어촌 정시에서 선발해주는 인원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덕소고에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엄청나게 좋은 거죠. 전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일반 정시와 농어촌 정시가 있잖아요. 이 일반 정시와 농어촌 정시를 비교해 보는 건 그 월드컵 아시죠? 축구 월드컵. 월드컵 아시죠? 유럽에서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는 것과 우리 아시아에서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는 건 당연히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 다 존경하고요. 너무 다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럽에 가서 월드컵 예선을 치르라고 하면 본선 갈 확률이 있을까요? 매우 떨어지겠죠. 매우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아시아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수월하죠. 거의 그 정도의 느낌인 겁니다. 일반 정시와 농어촌 정시는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학 성적을 한 100% 100점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라든 뭐 스카이, 뭐 10대 대학들 뭐 이런 대학들 들어갈 때 100분위가 95%를 그러니까 95점 밑에 그러니까 100분위 평균이라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과목들을 다 평균 냈을 때 그 점수가 100점 다 맞으면 100점인 거잖아요. 거의 90 중반대입니다. 거의 그냥 단순 점수만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근데 농어촌 정시는 80% 후반 심지어는 80% 중반도 80점 중반대에 합격을 해요. 이거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좋은 얘기죠. 이런 결과,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덕소고는 물론
제가 담임했던 친구들 중에서 농어촌 정시가 아니고 일반 정시로도 고대라든지 연대를 들어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5, 1등급 싹 다 맞고 98, 99% 나와가지고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우리 덕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농어촌 정시가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이런 기회를 놓치실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닌 거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만약에 학생이 꿈이 정말 높아요. 수시에서도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꿈이 확실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과가 분명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수시를 쓸 때 과감하겠어요? 과감하겠습니다. 안 되면 재수라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열정 있는 친구들이 정시가 좀 성적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시까지 같이 준비를 했을 때 재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농어촌 정시를 통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회가 다른 거죠. 다른 일반 전형들과는. 그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아마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어촌 전형은 다 아시죠? 지금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데 농어촌 전형의 그 종류에 대해서 농어촌 전형 어떤 자격을 갖고 있을 때 농어촌 자격이 주어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유의해야 하실 사항들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에 날개를 달아줄 농어촌 특별 전형이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이란 도시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 환경인 농어촌 지역, 여기 독소는 농어촌 지역이죠? 네, 농어촌 지역입니다. 농어촌 지역이라서 농어촌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지원 자격 유형,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학교 농어촌 전형을 쓸 때 유형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가 자격을 갖고 있는데 어떤 농어촌 자격을 가졌냐는 유형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부모님과 자제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같이 있는 경우,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농어촌 지역에. 다른 두 가지, 두 번째 유형은 부모님 상관없습니다. 학생 본인이 초, 중, 고 12년을 농어촌 학교에 재학한 경우 농어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학은 유형 1의 학생을 받아주고, 즉 6년짜리를 받아주고 어떤 대학은 12년짜리 받아주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에 있는 대학들은 유형 1이나 유형 2에 다 해당이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다 받아줍니다. 근데 간혹 6년짜리 전형을 인정해주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 같은 경우 12년보다는 6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년짜리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요런 대학들, 소수의 대학들만 6년짜리만 인정을 해주는구나. 나머지 대학들은 6년이나 12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차이는 뭐냐면 서류를 준비할 때 좀 차이가 나요. 서류를. 왜냐하면 6년짜리를 할 때는 본인 서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등본이라든지 뭐 초본이라든지 이런 떼는 서류가 좀 서류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뭐 유의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속된 수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3 다니다 보면 본인은 학생은 자기가 농어촌인 줄 알고 있어요. 농어촌인 줄 알고 있는데 아버님이 24시간도 아니고 잠시 한 한두 시간 정도 어떤 사업상의 이유로 어떤 이유로 주소를 살짝 옮겨놓으시는 거예요. 시스템상으로. 농어촌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그거 다 실상에 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이 지속된 기간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6년 기간 동안은.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해 주셨죠? 교장 선생님. 졸업을 해도 나중에 이제 졸업한 후에도 계속 인정을 해줘요. 거주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졸업식을 다 하고 나중에 이사를 해도 인정이 다 됩니다. 독소 지역에 10년, 20년 안 있어도 돼요. 졸업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농어촌 학생은. 예. 이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서 또 짚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MBC 뉴스에 이 농어촌 제도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보도된 자료 속에 우리 덕소고등학교가
나와서 농어촌 제도가 이런 제도다라고 한번 나온 게 있거든요.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등급이 좀 낮은데도 그 이상이 이제 학과를 갈 수 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실적 이상으로. 행정구역상 읍이나 면에 있으면 농어촌 학교로 분류되는데 정작 달성군의 농업 종사자는 1.7%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학생의 23%가 몰려있는 경기도에 이런 학교들이 더 흔합니다. 농어촌 전형 혜택을 위해선 읍면 지역 6년 거주 조건을 맞춰야 하지만 교통이 좋아지면서 수도권 주변으로는 열성 부모들의 이주가 꾸준합니다. 강남역까지 여기가 4, 50분 나가니까 여유는 되는데 아이가 실력이 좀 부족하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해가지고 부모는 서울 직장을 다니고 아이는 강남 학원을 다니는 딱 봐도 경우가 서종인 거 많습니다. 맞죠? 네. 대입에서 농어촌 전형이 도입된 건 지난 1996년 강산이 2번 바뀌고도 남을 세월이다 보니 아니, 개발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데도 나왔습니다. 행정구역은 두산 상가까지 나왔고요. 유지하거나 심지어 동으로 승격이 됐는데 읍으로 되돌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 때문입니다. 첫번째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제 농촌 지역 혜택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요새 도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보다 보니까 읍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네. 이게 뭐 물론 뭐 뉴스에 보도된 이유가 어떤 입시의 뭐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보도된 이유는 있겠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학교가 나왔습니까? 방금 전에 대놓고 나왔죠. 이게 농어촌 전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이 해당되는 학교는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냐면 농어촌이 해당되는 학교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독서고가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독서고가? 가장 많이 농어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학교인 거죠. 제가 고3 담임할 때 이제 고3 학생들한테서 이제 대학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대학교 측에서 입학사정관을 저희 학교로 보냅니다. 뭐 동국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뭐 국민대라든지 광운대라든지 그 학교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요. 입학사정관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아시죠? 아이들이 수시 전형이나 정시 전형을 할 때 그 서류라든지 이런 성적을 다 검토를 해서 대학의 합불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입학사정관입니다. 근데 그 입학사정관 분들이 입시 설명회를 하고 또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그때 입학사정관들이 오셨을 때 이제 고3 담임들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든요. 그때 입학사정관들이 저희 독서고등학교에 대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 항상 독서고가 너무 많다. 너무 입학생이 편중돼 있다 이쪽으로. 너무 독서고가 많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등급제에서 설명드렸죠. 그 독서고등학교의 규모가 어떻죠? 학급수 학생 수가 대단히 큰 편입니다. 대단히 크기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덕소고가 농어촌 지역에 있긴 하지만 우리 덕소가 그렇다고 해서 또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에 지역이 전혀 없고 뭐 그건 또 말씀이지만 완전 진짜 농어촌 학교에 가보시면 그 농어촌은 어디에 있죠? 정말 학교 뭐 한 2학급 있고 정말 하우스들 막 농사지역 있고 이런 농어촌 지역이 있어요. 그런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정말 좀 열악한 거죠. 정말 학원도 없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도움을 받기가. 그렇지만 우리 덕소고는 그렇지는 않죠. 어느 정도 버스 타고 좀만 나가면 학원들도 좋은 게 많이 만날 수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의 혜택은 또 누리면서 또 그렇게 열악하지 않은 자기가 얻고자 하면 또 공부에 도움도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우리 덕소고인 거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대학 보냈던 건 이렇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다른 대학들도 많고 전국에 있는 대학들도 많고 뭐 밑에 대학 의대에 갔던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뭐 다 적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빠진 게 의대도 보냈고 작년에 의대도 2명 보냈고 뭐 육사 공사도 보냈고 했는데 그런 특별 대학들은 빼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만을 놓고 봤을 때 이런 학교들의 서울대, 연대, 고대 숫자 밑에 보이시죠? 1, 7, 14, 3, 7, 한양대, 4, 4, 중 이런 학교들의
이건 뭐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어떤 그 일반고와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뭐 정말 자랑할 만한 결과다. 밀리지 않는 결과다. 밀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결과죠.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수시, 정시, 그리고 우리 덕소고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해준 여러 가지 활동들.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덕소고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입시가 되면, 입시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3학년 뿐만이 아니고 1, 2학년 때도 당연히 하죠. 상담, 진로, 면접 이런 거 엄청나게 해줍니다. 그런 모든 것들, 선생님들의 노력과 우리 덕소고가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교육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또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페이지만 제가 이렇게 놨는데 이게 지금 대입전형 입시 결과인데 이런 입시 결과들이 매해 수십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학교 자료에. 농어촌 자료, 일반 전형 자료가. 농어촌 입시 자료 결과를 우리 덕소고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하죠. 가장 큰 규모의 학교고 농어촌 전형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대학의 농어촌 전형으로는 어떤 내신대가 가능하겠구나. 농어촌 전형, 수시 전형에서 교과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언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적이 낮을 뿐이지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알아보실 거예요? 알아보실 수 없어요. 일반 학원, 일반 입시학원 가도 그런 자료 못 얻으십니다. 우리 덕소고에서만 알 수 있는 자료인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의 노하우는 선생님들이 체감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어떤 대학 가고 싶어요? 어떤 과 가고 싶어요? 라고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시잖아요. 이미 다 거의 느낌이 오세요. 담임선생님. 아, 네 내신 성적에 네 교과 활동 이 정도면 도전해볼 만해. 해볼 만해. 너 지금 이게 뭐가 부족해. 성적이 아무리 농어촌이라도 너 절대적인 성적 이만큼은 필요해. 그래서 교과적인 노력 이만큼 해야 해. 이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바로 덕소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인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하실 수 없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당해년도에 작년도에 입시 전형 결과를 보면 그러면 덕소고가 농어촌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학교니까 농어촌으로만 갔겠네? 아닙니다. 학교별로 농어촌이 없는 학교들, 농어촌 전형 자체가 없는 대학도 꽤 있어요. 서울에, 과에. 과별로 또 다르고 단과대별로도 다르고요. 입학 전형이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덕소고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으로 한 51%, 일반 전형으로도 이렇게 많이 갑니다. 일반 전형으로 못 보내는 학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면접, 상담, 학생들의 진로, 교육 과정, 포트폴리오 짜는 거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와 비교해봤을 때, 일반고와 비교해봤을 때 활동이나 이런 측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서도 이렇게 많은 합격사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녀분이 난 내 아이는 농어촌이 안 되고 우리 아이는 대학 가기 힘들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자기가 목표로 삼은 학교, 덕소고에 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자기가 충분히 노력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다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2부에 드렸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수시만큼 정시도 메리트가 크다. 놓칠 수 없다. 그죠? 그 이유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농어촌 전형에서는 우리 덕소고를 따라갈 학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자료와 가장 많은 경험, 입시 결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저희 덕소고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 전형 준비에도 역시나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아까 문경 선생님이 1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스펙트럼의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뭐 학교 구성원의 측면 선생님들 경험 노하우로 봤을 때 이거는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정말 오늘 저는 딱 정해진 시간을 지켰습니다. 지금 36분인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12시 4분이었거든요.
30분을 거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긴 말씀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드렸던 말씀이 앞으로 학생의 어떠한 진로나 이런 걸 결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겠고 또 우리 덕소고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설명해주신 두 분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장시간 들어주신 학부모님들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설명회 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녹화를 해서 월요일부터 유튜브에 덕서고TV라는 채널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 올리면서 저희가 느끼기에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금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좀 미진하시거나 궁금하시고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코로나 관계로 이 자리에서 또 대면 질문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제 자리에 있는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저 번호 전화 주시면 전화 아까 설명해 주신 두 분 선생님이 자리 비우지 않고 저 시간에 1시부터 16시까지는 저 째려보시는데요. 자리 절대로 비우지 않고 혹시 비우게 되면 착신 전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혹시 필요하신 부분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꼭 보시겠다면 온라인으로라도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웃으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좀 비정상적인 모습이 보이고 죄송스럽고요. 아까 문경선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그 도서관하고 스터디 카페가 정문을 나가서 들어가시면 왼쪽에 있는 하얀 건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좀 열어놨거든요. 거기 혹시 구경하시고 가실 거면은 올라가시면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독서고등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열심히 하는 학교 중에는 하나입니다. 보내주시면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돌아가시는 길을 조심조심 잘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